네, 김신영입니다. 잘 들어보셨는지요? 흥미가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실버 산업의 영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훨씬 흥미가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특강 시리즈의 흥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나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앞서 들으셨던 내용이 재미가 있으시다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노화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요. 이게 사실 오늘 다 끝낼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할 거고요. 사실 이런 정규 강의가 아닌 경우에 정규 강의도 사실 이렇게 끊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교수들이 끊어서 가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에너지를 쭉 끌어올리는 그런 일종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저희들 표현으로는 뭐 접신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이게 궤도에 도입할 만하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60분, 70분 그렇게 그냥 쭉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25분, 30분 이렇게 끊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간이 그 정도쯤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끊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 보시죠. 제가 가져왔는데,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특강 시리즈고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왜 이 책이냐? 노화에 관련된 책 되게 많습니다. 책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되게 도발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분인데, 이 책의 내용을 3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는 그런 것들 되게 많죠.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애용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한두 개 있는데, 듣고 나서 책을 사서 보면 훨씬 이 영양분을 잘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정도 누군가가 이렇게 다뤘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일정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3회에 걸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되게 화학 관련 얘기들, 자연과학적인 이런 기초과학적인 얘기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자, 2019년에 발간된 데이비드 싱클레어, 또 이게 하버드잖아요, 하버드. 아니,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무슨 저기 어디 어떤 대학을 또 비하를 해야 될까요? 미국의 어디 저기 있잖아요. 이제 몬타나 산 이렇게 있고, 노스 다코타 이런데 교수라 그러면 조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내셔널 하면 하여튼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호주 분이에요.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호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에 중간중간에 호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호주는. 꼭 호주, 뉴질랜드는 꼭 한번
갔다 오신 분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찍은 데가 다 호주라고 그렇게 자연경관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제목은 Life Span, Why We Age and 이거 오타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Why We Don't Have To. 뭐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죠. 라이프 스팬이라는 거는 산 총 기간이죠. 산 총 기간이고 부제로 우리는 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 왜 나이가 들 필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노아의 종말이라고 되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아놨죠. 제목이라는 거는 사실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축약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그 마케팅적 차원에서 잠재적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성공했다고 봐요. 노아의 종말, 종말 이게 되게 많죠. 근데 책 내용은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라는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미리 이 책의 결론을 말하자면 늦출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은 노아는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를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에요. 나이 들고 저도 이제 들만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문 있잖아요. 이 뜻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뜻을 알고 귀가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 드는 과정을 인위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나이 들어서 다 그러는 거야. 저녁에 잠 안 오고. 요즘 저희 또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맨날 거의 90% 얘기가 건강 얘기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간다. 술 먹으면 다음날 훨씬 힘들다. 입맛이 없다. 나머지 10%는 정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성 높이고 아무튼 노아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교훈은. 자, 정재승 교수라고 잘 아시죠? 이 퉁퉁한 양반. 카이스트.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저 양반은 학교는 언제 가나 싶어요. 이렇게 맨날 나옵니다. 맨날. 그 대학이 지방에 있는데 서울 TV에 맨날 나오고. 방송하시는 교수님들이 저도 주변에 좀 아는데 마약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 이게 대단한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돈도 되게 많이 받고요. 자, 그분이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학자가 던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나이 든다는 것은 과학자가 보기엔 뭔가라는 거죠. 자, 이 책은 자기의 기억에서 출발을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을 하죠. 70대까지 매우 건강하고 화초를 가꾸고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넌 요새 관심이 뭐니? 그런 거죠. 근데 80대 중반의 할머니는 힘이 전혀 없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치아는 다 빠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지막 몇 개월을 병원의 기계에 둘러싸여서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이 이 저자에게는 충격이었죠.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싱클레어 교수가 보기에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거죠. 수년 전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것이냐고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종으로 보면 종 스피시스 우리 인간 인류로 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 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직업의 특성상 그렇죠. 매일 새로운 이슈들을 다뤄야 되니까 뎁스가 좀 부족하죠. 어떤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많이는 아는데. 그러니까 평균 수명 이런 것도 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지금 70세 할아버지도 본인이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여명이 100세예요. 기대 여명. 얼마나 살 건지. 지금 태어난 애들. 저는 80대 중후반일걸요, 아마. 제가 71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게, 얼마나 오남용되고 있는 말입니까, 그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장례식장 이런 데 전문 가보세요. 누가 100세를 삽니까, 누가. 저 얘기하다 또 흥분하게 되는데, 예. 훨씬 더 오래는 사는 것 같은데, 왜 제대로 된 삶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되게 충격적입니다. 중환자실의 모습이라는 거는. 들어가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이제 마지막 임종 하려고 할 때 들어간다든지, 약, 이렇게 심장이 멎어도 약을 투여하면은 심장은 뛰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CPR.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있고, 그 국가기관의 수장께서 저희 학과에 오셔서 특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과목에 특강으로 배치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저는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뭐뭐뭐뭐는 하지 마라.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예. 법적으로 되게 큰 장벽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이게 이제 골반 되게 그렇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죠. 골반, 무릎 이런 데서 안 좋아지시고 부셔지고 해서 못 다니시게 되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 드시고 결국은 눕고 이렇게 되죠. 다이퍼, 기저귀, 키모테라피라고 그러죠. 화학요법, 항암에서. 요즘은 사실 초반의 암들은 표적 항암을 해서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화학요법의 부작용이. 그리고 의료비. 옛날에 비해서 사실 암 걸리면 요즘은 보험도 잘 돼 있고 또 국가에서 일단 암 코드가 딱 진단서에 들어가면은 병원비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도 여전히 100만 원대,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그래서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류가 올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지구, 플래닛 얼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왔던 인류가 한 1200억 명 된답니다. 어디부터 인류인지는 모르겠는데 200만 년 전에 저기 북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저쪽 초원에 뭐가 있을까라고 걸어가면서부터 인류가 시작됐고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요즘 중국에서도 나왔다 그러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오고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불과 4000년 전입니다. 세계사 책 보면 나오잖아요. 4000년. 나오고 글자 나오고 이제 조로아스터교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 나오고 4000년 전. 200만 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뭐 했는지 알아요, 도대체. 이런 쓰는 문자는 없었지만 말로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예. 우리 선조들이 거기 있었겠죠. 선조, 생물학적 선조.
당군, 저희도, 아니, 당군이 그게 뭐 공식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사람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삶을 연장하는 것과 삶의 활력을 연장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을 단순히 살아있게 하는 것, 통증, 질병, 쇠약, 이동불능으로 판명 난 뒤 수십 년을 더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들으면 되게 불편하시죠? 근데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다 고통을 느끼고, 되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삶이냐? 우리나라 형법, 이게 형법인지 뭔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심장사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뇌사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뇌사자에 대해서 아직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치료를 안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뭐 살인도 되고 과실치사도 되고 막 이런 거죠.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죽음인가? 언제부터 삶인가도 되게 낙태나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되게 머리 아픈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부터 삶이라고 하는 분들 있고, 배아 3개월 아니면은 머리와 사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몇 개월, 아니면은 엄마의 자궁을 탈출하는 순간,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디다가 저희가 선을 그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골치기 아픈 주제들이 막 떠오릅니다. 자, 늙는 것은 생물학적 법칙인가?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건가라는 거죠.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1903년 12월 17일 전까지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그런 관념 자체가 있었던가라는 거죠. 인간은 지상동물이고 육상동물이고 기껏해야 물에서 헤엄치는 거지 하늘에 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전할 이후로 인간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관념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노화를 상당 수준 늦출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 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끔찍한데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원래 그런 건 뭡니까? 자연, 스스로 그럴 자연스러운 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늙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면. 사람은 다 그렇게 늙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암 연구 사례를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암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더 이상 암은 인간의 삶에 불가피한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때요? 2기 정도에만 발견하면 거의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에 한국 사회, 우리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제 나이였을 때, 그때는 한국인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방사선 쬐고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결국은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게
암 걸려가지고 살아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벌써 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2011년 이래로 암의 생존율이 90%가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봐보세요. 건강 검진이 또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검진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1기에만 잡아내면 완치 판정 받잖아요. 특히 그 수술 예후가 되게 좋은 암들 있잖아요. 막 대장 위에 탁탁탁. 그리고 이제는 요새는 개복 수술도 잘 안 합니다. 1기는 그냥 이게 들어가죠. 수술하고 3일이면 퇴원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했었냐라는 거죠. 안 했다. 늙는 것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무슨 늙는 게 무슨 뭐 자연스러운 거야? 나 모르겠는데? 60이 돼서 친구들끼리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어느 친구는 40대 같은 거야. 너 왜 그래?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뭔가를 계속 해온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진화론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진화론의 그 챕터 1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건데 모든 생명체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생존이죠. 내가 막 먹어야 됩니다. 형제고 자매고 그런 거 없어요. 막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뺏어서. 자기 안 죽으려고.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베이비 때 배고프면은 배고프면 이거 엄마 드세요. 안 먹을게. 그럽니까? 얘들이 왜 우는데? 배고프면 왜 공격적이 되고 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번식입니다.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공리 같은 거죠. 그냥 받아들이기. 여기서 시작하자. 요즘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되게 그 논리가 이상하게 전개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생존과 번식의 의무가 있는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보니까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들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가? 무슨 내가 의무가 어디 있어? 인간이 타고난 의무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몽테스큐에나 로크나 루소나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고 좀 불편해지는 얘기인 거죠. 대신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체. 그래서 되게 생존과 번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기회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 설치류와 맹금류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약한 애들. 생존에 자신이 없어요.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런 애들은 되게 번식을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오래 사는. 내 상위 포식자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번식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식자가 없어지면 수명은 길어지고 번식력은 약해진다라는 게 일종의 자연 생물계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종입니다. 종속, 과목, 강문, 개.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개는 뭐예요? 우리가 동물개인가 그럴 겁니다. 동물개. 동물, 식물, 버섯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개에서부터 종속, 과목, 강문, 개, 무슨 과, 무슨 속해서 인간종. 생존과 번식 가운데 선택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종이 바로 호모사피엔스. 무엇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원의 발전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인간이 하루 종일 자기 먹을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시기에서 먹을 거를 쟁여놓고 굶을 걱정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된 게 인류 역사에서 몇 년 안 돼. 2000년 정도? 언제입니까? 수렵이 채집이 농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렵이 목축으로 바뀌고 요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 잡으러 막 잡아서 그거 먹고 나면 다음날 먹을 게 또 없어요. 또 저기 가서 과일 따먹고 나면 또 저리 가서 다음날 또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키워놓고 재배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은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배불렀을 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바로 인간의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서운데? 절대자가 있나? 종교가 나오는 거죠. 가족끼리 모여 살고 네 거 내 거 생기고 여기까지 우리 가족, 쟤네는 나와 달라. 계급계층이 생기고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출산이 늘어나고 많이 모여 살게 되는데 사람들 간에 위아래가 생기죠. 지배가 생깁니다. 정치가 생기고. 그랬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까지의 노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이 얘기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노아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징표들, 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관절 질환 여기 나오죠. 일형 당뇨, 뭐 시력 상실, 알츠하이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암입니다. 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의 종합입니다. 이건 되게 전문적인 얘기라 텔로미어라는 게 뭐 쭉 늘어보면 선형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뭐 잘 많이 들어보고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막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 해줘라는 거죠. 하루에 10분이라도 뛰어줘라는 거죠. 천변 걷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빡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장에서 다음 강에서 제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의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그것이 노화를 막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걸 막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 이건 뭐 요즘에 TV에서 하도 건강 관련 채널을 많이 하니까 거의 뭐 다 아시죠? 우리 제 또래 아저씨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2형 당뇨. 뭡니까?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인슐린 관련해서 그거고요. 자,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생활상의 접근들에 대해서 저자가 서두에 서론쯤에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운동, 간헐적 단식, 저단백질 식단, 고온과 저온 노출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요인.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몸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특정 유형의 운동이라는 것은 책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그런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이게 오래 쭉 걷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이게 걷다가 전력 질주하다가 또 더 이상 못 뛸 것 같을 때 조금 더 걷다가 전력 질주하다가 그 최대 체육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트랙 하나를 막 전력 질주하게 한 다음에 또 천천히 한 2바퀴 돌게 하고 또 뛰게 하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뭐 언론지상에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만 먹으라는 거죠. 붉은 거 그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온과 저온 노출 이게 재밌는 게
사람에게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몸 스스로의 노력이 있죠. 그걸 보고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떠오른 이해가 그러니까 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몸이 열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땀을 증발을 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죠. 그다음에 남자분들 겨울에 소변 볼 때 이렇게 몸 풀 떨고 막 이러죠. 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침투하면 그걸 막으로 내 몸 안에는 군대가 출동을 하죠.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열이죠. 우리 몸은 항상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약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운동 한 번씩 해주고 갑자기 굶어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량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고온과 저온에 노출이 해주고. 이 저자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추울 때 우리가 너무 추우면 막 입이 딱딱거리죠. 절대 감기 안 걸린다는 겁니다. 몸이 열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저온에 들어가면 몸이 열을 내려고 몸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고온에 들어가면 몸 스스로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자꾸 몸을 귀찮게 해라라는 거죠. 몸을. 약한 스트레스는 몸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 생존해라.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0만 년 전 그 이제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수렵 사회에서 목축 사회로 이렇게 건너온 게 불과 2000년 전. 그 전까지 인류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항상 배고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날 하루에 대사량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것들을 항상 몸에 축적을 하도록 진화가 되어 왔다는 거죠. 수백만 년간. 근데 우리 인류를 둘러싼 먹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도 몸은 옛날 몸이죠. 먹으면 계속 쌓아놓습니다. 이거를 배설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제가 보기에 인류가 한 100만, 200만 년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버려라. 다 버려버려라. 다. 남는 거 다 버려라. 몸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종의 그 부조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당뇨죠. 2형 당뇨. 당뇨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이건 뭐 과학적 사실이니까. 노화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다 라고 저자는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암, 고혈압, 치매 이런 것들이 질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노화의 징표다라고 선언을 하고 질병은 뭐다? 노화가 질병이다라는 거죠. 암, 혈압, 치매 이런 것들은 노화의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암 걸리면 암만 공격을 하고 암만 잘라내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어떻게 비가역적이니까 손도 못 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의 배후에는 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1세기까지 공식 사망 확인서에서 사망의 공식 원인 중에 하나는 노쇠였습니다. 노쇠. 영어로 하면 fraili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력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서양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질병이 한 1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어느 의사도 사망 확인서에 죽음의 원인을
노화 또는 노쇠라고 쓰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14,000개에 다 들어있어요. 심정지. 이 심정지만큼 또 애매한 게 없죠. 심정지, 예, 심부전, 심정지. 멎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장이 멎은 이유가. 근데 이게 원인이래. 이거는 그 자체인데, 그죠? 이거는 죽음 그 자체죠. 심장이 정지했다는 것은. 근데 이게 사망 원인이 되는 거죠. 질병으로 분류가 되니까. 왜냐하면 심정지도 약물 투여하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의대 교수인데 병이 없이 노화로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벼랑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를 아는 건 중요하다. 내가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뭐 미끄러졌는지 아니면 땅이 꺼졌는지 아니면 뭐 번개가 와서 나를 때렸는지. 근데 애초에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게 뭐였냐라는 거죠. 저자가 보기에 그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개별 질병들이 지금까지 우리 현대의학의 치료는 개별 질병들에 초점을 맞췄죠. 암 걸리면 암 치료하고 혈관계는 관련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학병원에 대형 병원에 들어가면 칸막이 되어 있는 개별 과들. 이거 아프면 저리, 이거 아프면 저리, 이거 아프면 저리. 근데 이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노화라는 프로세스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장애물들을 쓰러뜨릴 새로운 의학이 필요하다. 되게 재밌는 정보인데 병이라는 것은 인구의 절반 미만의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걸리는 병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근데 노화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부상, 질병, 환경위험이나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신체 기능에 불가피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쇠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노화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암은 어땠는가? 50년 전에 우리는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었죠. 당뇨는 어땠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모든 것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인식, 발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심지어 뭣도 현대의학도. 예. 첫 번째 강의 시간의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노화는 질병이 아니고 불가피한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것은 뭐냐? 박사들이 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흰 수건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뭐다?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인간들은 그 질병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고 에이즈를 이겨내고 고혈압을 이겨내고 알츠하이머도 여러분들 한 10년 전과 지금 약이 달라요. 아주 경미한 수준의 그 어떤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쭉 가십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러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았겠죠.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낸다면 수치로서의 나이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공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의 노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줄기세포 이런 것들. 그래서 노화라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고 완치가 되면 노화가 종말이 오겠죠. 근데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없으니까. 노화라는 질병은 분명히 치료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을 날게 됐고 암과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고 책의 초안 몇 페이지를 마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계속 준비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그리고 지지 지원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